안녕하세요. 저는 정창권 박사의 원고를 대신 읽어드리는 인공지능 비서 클라라입니다. 이 영상은 영재교육에 도입된 시스템 사고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보이는 상단 링크 또는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상세한 전체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수학과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사고 심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4사 교육과정은 심화 과정 성격을 띱니다. 이전에 15차 시에 걸쳐 진행한 공동교육과정에서 욕조 모델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게임과 토론을 통해 유입량, 유출량, 누적량 개념에 친해졌습니다. 이번 4사 교육과정을 심화 과정으로 배치했지만 심화학습의 의미는 고등학교 내용이나 대학교 내용을 선행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배워서 공동교육과정에서 배운 욕조 모델을 더 다양하게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욕조 모델은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늑대와 사슴, 그리고 사슴과 초목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먹이사슬 모델, 진자운동이나 파동운동과 같은 물리법칙, 선형 그래프, 비선형 그래프, 그리고 포물선과 같은 수학 개념, 감염병이나 기업의 신상품이 널리 확산되는 구조 등 거의 모든 구조를 욕조 모델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감염병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질병관리청 입장에서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과학적 올바름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답이 없는 정책 의사결정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핵심 개념을 다양한 주제로 적용하는 학습 전이를 통해 학과목 단위로 배운 분절된 지식을 관통하는 통합적 또는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하지 말아야 할 칸막이 사고를 극복하고 통합적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4사 과정 첫 시간입니다. 이번 4사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시스템 사고를 위해 개발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시간은 소프트웨어와 충분히 친해지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욕조 모델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직관적인 메뉴 구성 덕분에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핵심 모델을 직접 만들고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직접 그래프로 확인하며 전 세계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외부로 공유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미국과 튀르키예 등 많은 나라에서 K-12 시스템 사고, 교육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한국 교사와 학생들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탁 플로우 다이어그램, 즉 욕조 모델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2일차에서 다루는 기본 모델은 늑대와 사슴 간의 먹이사슬 모델입니다. 이 기본 모델에 사슴과 먹이사슬로 연결된 초목을 추가하면서 복잡성도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복잡성이 증가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어떠한 복잡계 모델도 기본 욕조 모델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단위를 처음으로 다룹니다. 사람과 사물 또는 사람과 동물, 심지어 동물이라고 해도 다른 종의 동물들을 같은 단위로 취급하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리나 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위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탐색하는 시스템 사고에서는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의 논리를 검증하는 1단계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너무 깊게 다루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스템 사고에서 단위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관심 있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스템 사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3일차에서는 물리법칙을 다룹니다. 여러분, 진자운동 공식, 파동운동 공식, 주파수 주기 공식을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이 공식들은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공식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 즉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자운동, 파동운동, 주파수 주기운동을 욕조 모델로 표현하는 순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구조를 바꾸거나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의 결과물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물리세계의 아름다움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더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이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4일차에서는 지난 시간 물리법칙에 이어서 수학 개념을 다룹니다. 비선형 곡선과 포물선 곡선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선행학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사고 교육과정의 목적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선형 그래프, 비선형 그래프, 포물선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구조를 욕조 모델의 도움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리와 수학 개념을 구조 관점에서 파악할 때 그 원리를 쉽게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경계와 벽을 허물어 다른 영역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5일차 수업에서는 일부러 전혀 다른 두 영역을 함께 다룹니다. 감염병 구조를 다루는 보건 영역과 신상품의 확산을 다루는 기업 경영,
그 중에서도 마케팅 영역이 같은 구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수업이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 욕조에 있다가 감염된 사람 욕조로 넘어가는 것이 감염병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잠재 고객 욕조에 있다가 구매 고객 욕조로 넘어가는 것이 신상품 확산 구조의 핵심입니다. 두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한쪽 욕조에서 다음 단계 욕조로 넘어가지만 그 반대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두 모델은 검증된 수리 모델로 유명합니다. 감염병 모델은 SIR 모델이고 신상품 확산 모델은 바스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에서 수리적으로 정립된 모델조차도 욕조 모델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5일차까지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욕조 모델이라는 핵심 개념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정리하고 자유주제로 설계한 욕조 모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정책 수용성입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됩니다. 즉,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용성은 민주시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교훈을 위해서 감염병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질병관리청 공무원으로서 방역 정책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떠올리면 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거리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경제는 망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정부의 방역 정책을 안 지키는 사람이 생긴다면 방역 정책 효과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따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국민과 밀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과학적 올바름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답이 없는 정책 의사결정을 경험합니다. 정책 수용성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시스템 사고와 함께하는 수학과학 영재 교육을 응원해 주시거나 문의해 주실 분은 정창권 박사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 인공지능 비서 클라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